네, 2025년 4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관저를 떠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은 점점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보수는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관저를 떠난 윤 대통령, 이제 사법 심판을 받겠죠. 그러한 윤 대통령과 보수 중에 특정 후보가 연결되는 것이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보수의 위기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인사말을 남기고 용산 대통령 관저를 떠났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꿔왔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 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랬는데 우선 당장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임해야 될 겁니다. 거기서 방어를 해야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윤석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그거와 무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제 생각은 무엇이냐. 윤 대통령과 유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37%, 올해 들어 최고치입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9%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았던 게 12%였는데 좀 떨어졌고 이재명 대표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37%인데 이재명은 지금 여권의 후보들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그 다음에 이준석,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다 2%. 이낙연 씨를 여권으로 볼 수 없지만 이낙연, 유승민 1% 각각. 그래서 이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더하면 28%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합쳐도 이재명 보다가도 9%포인트가 접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30%인데 이 30%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문제이긴 한데 반을 뚝 나눠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선은 거의 확실하죠. 지금 이재명 독주입니다.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보수로 많이 와야 되는데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처음 대상자가 돼서 조사를 했는데 2%가 나왔고 오늘 이리저리 연락을 해보니까 한덕수 총리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륜과 더불어 호남에서 표를 좀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뭐 그런 기대 등등이 있는데 아직은 퍼센트가 접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파면돼서 그런지 국힘당 지지율은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1대 30, 11%포인트나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지리멸렬이죠. 이걸 어떻게 역전을 해야 되나. 지금 법원도 설설 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수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수령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패배를 한 검찰이 보다 빨리 대법원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인지 바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법원서 드라이브가 걸려야 이재명은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빼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씨는 증인으로 소환됐었죠. 5번 연속으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때렸는데 과태료에 대해서 이재명 측은 이의서를 신청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가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다시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법원은 더 이상 이재명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
4월 8일 날 그렇게 얘기했죠. 법원이 설설 기고 있습니다. 뭐 법원이 기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국회에서 이재명을 체포해 가라고 동의안을 해줬는데 서울중앙지법 영장정담 유창훈 판사는 유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풀어줬고요. 그 결과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들은 이번에 이제 공직선거법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그 전에 학자들은 어떻게 예측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보수가 뭉쳐서 오히려 보수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지금 완전 반대입니다. 윤 대통령 파면됐고 관절을 빠져나가는데 점점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가고 보수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못 보는 거죠. 그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도 뭐 유죄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법원이 뭐 설설 피했었죠. 그래서 유죄가 안 나오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국힘당의 몇몇 의원들은 이재명 씨가 대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표가 안 나올 거라 그랬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죠. 지금 국힘당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안일하게 아전인수로 봅니다. 이재명이라는 악마가 민주당에 있으면은 보수가 결집하고 국민 여론은 바뀔 거라 그랬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해요. 탄탄해지는 이재명. 보수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누구를 뽑을지, 누구를 추대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김문수로 한동훈은 많이 포기한 사람이 많으니까 김문수로 갔다가 또 이제 한덕수 떠보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에 똑같이 125% 관세를 때리겠다면서 미중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국제정치 변화가 보수한테 하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북한발 어떤 사태가 하나의 보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돌아갔는데 그는 이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보수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단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에 몰렸던 세력들이 꽤 있었는데 파면되니까 우르르 무너졌죠. 사실은 그 세력 중에 상당수는 이재명이 안 된다.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윤 대통령 개업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지를 했던 세력들인데 그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일단 윤석열을 만나서 그냥 뭐 지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수고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역시 좀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이승만 그리고 아직도 묘지를 찾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인사를 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수 힘을 분명히 증명했으니까 오로지 경제로 가야 된다. 지금 K 이니셔티브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재명이. 그래서 경제를 보수 힘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계속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전력을 기울이면서 즐거운 유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유세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큰 사건이 보통 100일 정도 가면요. 그 다음에 진이 빠져갖고 뉴스가 안 됩니다. 이번 탄핵이 100일 이상 끌었거든요. 3개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뉴스가 안 되니까 이때부터는 사람이 확 바뀌어서 전혀 다른 주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이 즐거운 선거운동을 보수에서 할 조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제가 이준석과의 단일화 문제를 거론하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이준석은 싫다 그러는데 싫든 좋든 이준석 방식을 참고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준석과 단일화를 해야만 보수의 후보는 그나마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진지한 탄핵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경제 문제로 일단은 보수 후보가 되는 사람은 기존 보수층 전두환 전 대통령 묘소도 찾지 못한 그 문제까지도 한번 둘러보면서 자기의 입장을 확인해 놓고 경제 문제로 가면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즐거운 선거전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수 생각이 있는데
아니 뭐 진보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보수가 워낙 꼴통으로 가니까 싫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끌어당기면은 이 무당층 또는 의견을 안 밝히는 이 30%에 대한 비율이 제법 오지 않을까. 어차피 보수에서도 단일화가 되면은 한 30% 지지율은 나옵니다. 여기서 20%를 붙이는 게 문제인데 저는 이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럴 만한 인물이 잘 안 보이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김문수 장관이 활짝 웃는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분들이 해내야 됩니다. 뭐 한덕수 총리는 49년생인가 70대 후반이긴 하지만 한번 젊은 모습.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쯤 그 나이 때쯤 대통령이 됐었죠. 옛날 이해창 스타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있거나 즐거운 유세를 해야 된다.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고 김문수 장관 파한돼서 하는 거 참 보기 힘든데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는 권력을 뺏기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참 한국 경제가 또 나눠먹기를 하면서 난도질을 당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보수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